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면서 매번 무료 초청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일반 서민보다는 소위 힘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무료 초청권이 배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류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유명 아이돌들이 대거 참가해 큰 인기를 끌었고 유료 입장권은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1,100여 장이나 되는 무료 초청권이 남발됐습니다. 초청권 배부 대상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지청장, 지원장, 경주시의 부시장과 국장, 과장 등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기자 등 유력 인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입장권으로 판매했다면 2천만 원어치로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사라졌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티켓을 못 구해서 난리를 피고 했는데 그 초대권들이 어디로 사용됐는지 보니까 언론사라든지 시도의원들, 공무원들에게 사용됐다는 거죠. 과연 이런 곳에 이렇게 뿌린 것이 정상적인가? 지난 연말에 노트르담 드바리 뮤지컬 프리뷰 공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의 초청자 가운데 300여 장이 경주문화재단 이사회나 언론사, 시청 관련 기관들에게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더구나 경주문화재단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사진들에게 40매나 되는 초대권을 배부해 제 식구 챙기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힘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들이 초대권을 독점하고 있어 문화소외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은 혜택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공연을 기획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경주예술전당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니 그런 요청이 왔을 경우에 이렇게 100% 거부하기가 좀 어려움도 저희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피땀 어린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연장이 지어졌지만 무료 공연의 혜택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고역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닭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축산농가에는 폭염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서 살수차가 양계장을 돌며 쉼없이 물을 뿌립니다. 나흘째 하루 4차례씩 물을 뿌리고 있지만 폐사하는 닭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3,400마리를 시작으로 사흘 만에 벌써 6,5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35도를 넘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축사 내부 온도는 더욱 치솟아 집단 폐사는 물론 계란 산란율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열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낮에보다도 밤에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은 폐사가 엄청 많이 나는데 다시 회복돼 올라가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2일 하루 새 경북 지역에서만 닭 16,000여 마리가 잇따라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닭은 가축 가운데 폭염에 가장 취약한데도 대부분의 영세 농가는 시설이 낡은 데다 자구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보니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려 양계장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고 예산을 확보해 면역 증강제 공급에 나섰습니다. 비타민제를 2회에 걸쳐가지고 3,640kg를 공급을 했습니다. 계속 시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 농가도 스프링클러와 환풍기를 설치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폭염 장기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축산 농가의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은 소가 폐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경남 남해군의 한 농가가 2012년 군 소속 수의사에게 의뢰해 구제역 백신을 맞고 죽은 소에 대해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낸 소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상위 법령을 위배했다며 농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항소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축산업계는 이번 판결로 백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포항 설림병원이 병원 회생 방안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병원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법정관리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포항 설림병원은 이사회를 열어 조대환 신임이사장을 선임하고 병원장 중심의 운영과 상임이사제 폐지 등 조직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회생 방안으로 법정관리 신청 검토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재활요양병원 매각을 추진했지만 최근 계약이 무산되면서 법정관리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불어나고 있는 체불임금과 의료진의 잇단 이직을 막기 위해선 극약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대신 법정관리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내부 갈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법정관리 검토에 앞서 직원 고용 문제와 의료진 수급 계획 등 병원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원만하게 결정되면 법정관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설림병원은 부도가 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병원 진료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의 수리 여부가 모레 최종 결정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롯데마트가 지난달 20일에 보안에 접수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두고 토론을 벌였는데 전통시장 보호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모레 의회 보고를 거쳐 수리 아니면 반려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롯데마트가 지난 6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다며 보완하도록 했는데 지난달 20일 제출한 서류에서도 지역협력계획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지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8월 경북 동해안 지역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63으로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8월 비제조업 업황 전망 BSI도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기대 심리로 7포인트 상승한 57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포스코와 1,670억 원 규모의 내화물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의 12.1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핵심 내화물과 내화물 책임관리 연간 계약 등 모두 3건입니다. 한편 포스코 캠텍은 최근 중국 국영회사인 만산강철 주식유한회사와 2,200억 원 규모의 내화물 합자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협약했습니다. 포항시는 불빛축제가 끝남에 따라 이달 말 종합평가회를 갖고 내년 축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는 날씨가 좋았던 데다 독창적인 불꽃쇼가 이루어지고 거리 공연과 거리 퍼레이드 등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주변의 교통 체증과 대응 능력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도 대구대 관광축제연구소에 의뢰해 관광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이달 말 종합평가회를 가질 예정인데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60점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개막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늘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경주시는 전국 240여 개 팀이 참가해 열흘 동안 초등부 4개 리그, 리틀부 5개 리그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 선수와 가족, 동호인 등 16,000여 명이 경주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규모 야구대회가 경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시는 앞으로 3년간 전국 야구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릉도의 대표 축제인 오징어 축제가 오늘 개막돼 오는 5일까지 사흘간 울릉읍 저동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인 오징어 축제에서는 오징어 요리를 시식할 수 있고 오징어 맨손 잡기와 오징어 잡입의 승선 등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명이나물 등 울릉도 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 울릉도 독도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8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내연산 폭포와 그 주변을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여행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1박 2일 코스로 내연산 12폭포와 보경사 덕동문화마을, 영일대 해수욕장과 칠포 해수욕장을 추천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KTX가 증편되고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에 힘입어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폭염특보는 내일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온몸이 녹아내릴 정도로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36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있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도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에 습도까지 더해져 불쾌지수도 오르겠습니다. 높은 불쾌지수에 체감온도도 오르겠는데요. 이럴 때는 실내 온도 조절과 시원한 소재의 옷으로 불쾌감을 줄여서 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 경주 24도, 영덕 25도, 포항 26도로 시작해서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3도, 영덕 포항 36도, 경주 37도로 무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5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울릉도 31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포항제철소가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에 나섰습니다. 혹서기 순회진료팀은 매주 2-3번씩 고열작업장 등을 방문해 건강 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로 낮 시간에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야간 근무자들을 위해 사내생활관 일부를 2달 동안 수면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불빛 축제가 끝남에 따라 포항시는 이번 주에 5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뒤 오는 7일 5급 이상 승진과 전보 인사를 발표하고 오는 20일 5급 이하 후속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의회 회기와 불빛 축제 등으로 그동안 인사를 미뤄왔습니다. 경주시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10대 오토바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주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25분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도주하던 16살 박모군을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찰과의 무전 연락으로 신고 15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와 주택가 등 주요 길목에 CCTV 1,300여 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대 포항교도소장에 문병일 전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이 취임했습니다. 1957년생인 문 소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울산구치소장과 부산교도소장을 역임했고 복무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수용자 교정 교화와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시군을 통해 내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개인은 2억 원, 단체는 5억 원 한도 안에서 최저금리 수준인 1% 이자로 모두 55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 농어업인과 단체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기획조사와 정기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단속 결과 92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66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지난해 말 대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3%, 부정수급액은 3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5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에 지급하고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민간 항공기 2대를 빌려 신광면에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장기면을 시작으로 항공방제를 시작한 포항시는 5억 3천만 원을 들여 오는 7일까지 8개 읍면 5,400여 헥타르에 항공방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